안녕하세요. 어렵고 까다로운 보험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셀리 언니예요. 오늘은 급배수 누출 손해라는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보험은 어디에서 가입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보통 주택화재보험에서 요즘은 빠뜨리지 않고 가입해드리는 그런 담보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급배수 누출이니까 누수 관련된 손해를 보상하는 거다라는 내용은 어느 정도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데 주택화재보험을 가입을 하면 보통 화재를 보상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우리 집에서 누수가 생기거나 이러한 것도 좀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누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누수 손해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화재에 대한 손해보다는 오히려 더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나라고 생각될 정도가 이제 누수로 인한 손해인데요.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누수로 인해서 아래층에 계속 줄줄이, 우리 집이 15층이다. 그러면 13층, 14층, 11층, 10층, 1층까지 계속 물이 새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난감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누수로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방송을 해서 아실 텐데, 일상배상 책임담보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일상배상 책임담보다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일상배상 책임담보에서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 집은 누가 고쳐주나요? 우리 집은 내 돈으로 고쳐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급배수 누출 손해라고 하는 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우리 집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급배수 누출 손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걸 보상을 해주는지 가입 제안서에 나와 있는 설명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요게 급배수 누출 손해라고 해서 가입 제안서에 나와 있는 설명을 제가 이렇게 캡처해 놓은 건데요. 요 급배수 누출 손해라고 하는 담보는 2020년 이후부터 판매하기 시작해서 비교적 최근에 판매를 시작한 그런 보험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 급배수 누출 손해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보시면 보험의 목적에 라고 나와 있죠. 이 보험의 목적은 무엇이냐는 일단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건물을 말하는 거죠. 아파트면 아파트, 주택이면 주택, 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건물의 수조, 그러니까 물탱크죠. 그 다음에 급수 설비, 수도, 그 다음에 배수 설비, 하수도, 그 다음에 배관 설비, 그러니까 수도나 하수도 또는 보일러 그런 배관 파이프를 말하는 거죠. 요런 것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우연한 사고는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이따가 뒤에서 설명해드리는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의 사고를 우연한 사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급배수 누출 손해에 대한 보험의 약관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이렇게 복잡한 약관 내용까지 우리가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의외로 주택화재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급배수 누출 손해 사고보험금 청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거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느니 없느니 보험회사하고 분쟁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이 약관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혹시라도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일이 있을 때 좀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약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급배수 누출 손해라고 하는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먼저 살펴보면요. 보험의 목적에 급배수 시설에 대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누수, 방수가 생겼을 때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을 해주는 건데, 어떻게 배상을 하느냐. 일단 건물에 대한 부분은 재조달 가액,
그러니까 새로 수리하는 비용을 말하는 거죠. 이 급배수 누출에 대해서 건물을 새로 짓지는 않지만 급배수 시설을 수리를 하잖아요. 그죠? 수리를 하는 금액을 제조달 가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수리하는 비용도 보상을 해주지만 그 누수나 방수로 인해서 가재 도구나 생활용품 같은 것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죠. 뭐 물에 젖어서 가재 도구가 고장이 나거나 가전제품이 망가졌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손해액을 계산해서 보상을 한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험회사는 예를 들어서 건물은 제조달 가액으로 보상을 해주고 가재 도구는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지만 만약에 수리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하느냐. 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조달 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시가만을 보상을 한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된 금액. 그러니까 손해본 금액을 보상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급배수 누출 손해에 대한 것도 암보험과 마찬가지로 책임 개시일은 보험을 가입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보상이 개시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급배수 누출 손해를 가입하고 나면 어떤 것들이 보상을 받느냐? 수도 또는 하수도 설비 또는 보일러 배관, 뭐 펌프 이런 것들은 보상이 되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스프링쿨러나 또는 그 스프링쿨러에 비슷한 장치 이런 것들은 급배수 설비라고는 볼 수 없고 그 급배수 설비가 파손되거나 또는 화재가 났을 때 발생하는 스프링쿨러 이런 것들은 급배수 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약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실 일이 있을 때 스프링쿨러나 이런 소방 설비 이런 것들은 보상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의 물건은 여기 보시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귀중품이나 뭐 보석 또는 뭐 원고 설계서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 통화, 현금을 말하는 거죠. 또는 주식, 그다음에 우표, 뭐 차량, 컴퓨터 시스템, 총포류 이런 것들은 급배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도 이런 것들은 보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보상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명기 물건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귀금속, 다이아몬드나 또는 뭐 비싼 유가증권 이런 것들은 목록을 제시를 해서 명기 목록으로 설정을 해서 보험 목적에 추가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급배수 설비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그래서 아래의 물건이 뭐냐면 건물에서도 건물의 부속품, 뭐 칸막이나 대문, 담, 곡간 이런 것들은 보험 목적에 포함이 되니까 누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파손됐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면 주택을 보험의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에서 주택이란 어떤 걸 말하냐면 단독주택, 그 다음에 주택의 부속 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 데 쓰이는 것, 그러니까 창고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연립주택, 아파트 이런 것들을 주택이라고 본다라고 약관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데요. 요거는 이 급배수 누출 손해보험뿐만이 아니라 암보험이나 또는 다른 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한 번쯤 읽어보시고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급배수 누출 손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이 고의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출 사고가 생겼을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부러 사고 낸 거는 보상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친족 또는 고영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지진이나 분화, 천재지변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 전쟁 뭐 이런 것들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행렬로 물질로 인한 손해 이런 것도 보상이 안 되고요. 태풍이나 해오리 바람, 폭풍우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좀 중요하게 기억하실 게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 발열, 자연 발화로 생긴 손해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험의 목적의 발효는 뭘 말하냐면 노후로 인해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로 인한 마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수 또는 뭐 방수 이런 게 생겼을 때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공공행위, 뭐 몰수 이런 걸로 인한 손해도 보상이 되지 않고요. 공공설비의 불능 또는 불량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 도난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외부적인 힘에 의한 부속설비 가재에 의해 생긴 손해 이런 것들도 보상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나 고용인이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이런 것도 안 되고요. 발전기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손해도
보상이 안 되지만 그 결과로 인한 급배수 시설 누출에 대한 손해는 보상이 된다. 이런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건물 외벽의 크랙 또는 방수층 손상 등으로 인해서 급배수 시설 외의 원인으로 인한 누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건물에 크랙이나 방수층 손상이 있는데 비나 폭풍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가 샜어요. 이런 걸로 인한 누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보상되는 거는 급배수 시설의 파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긴 손해만 보상을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급배수 누출 손해가 생겼을 때 보험금 청구를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지난번 그 일상배상 책임담보 손해를 보험금 청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일단 질명이나 상해로 인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납부한 다음에 병원비 영수증하고 세부 내역서 진단서를 청구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시죠. 그런데 이런 급배수 누출 손해는 그런 서류를 미리 준비를 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증거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 병원에서 진료받은 게 건강보험의 증거가 되듯이 이런 급배수 누출 손해도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증거를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일단 사진, 그다음에 수리 견적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고요.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접수하는 거하고 동일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담당자를 정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정해지는 거하고 동일한 이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담당자가 정해지면 담당자가 나에게 전화를 하죠. 그래서 사고 경위를 물어보고요. 이 내용을 설명을 하면 담당자가 전화로 사고 경위나 이런 걸 물어보고 현장에 직접 나와서 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나면 이제 그때서 필요한 서류 뭐뭐가 있으니 그런 걸 준비를 하라라고 하면 그 서류를 준비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급배수 누출 손해가 2020년 이후에 판매되기 시작한 그런 사고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급배수 누출 손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